서울 강남의 한 코인 투자 업체 사무실. 빽빽히 들어선 사람들에게 대표가 수익을 보장한다고 호언장담합니다. 회사에서 뭐 손해를 보시는 분은 없어요. 다 사명이라고 했으면 제가 뭐 진짜 손해 다 하시는. 세계 23개국에서 운영 중인 탄탄한 회사라고 안심시킵니다. 지금 본사가 일본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하시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과연 사실일까? 해당 업체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알려준 일본 법인 번호를 검색해봤습니다. 구 씨가 아닌 엉뚱한 사람 이름이 뜹니다. 아무 관계없는 회사를 해외 법인인 양 속인 겁니다. 이들이 내세운 수익률은 최대 200%.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코인을 싸게 사고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보스를 개발한 지가 7년 됐습니다. 매일매일 365일 24시간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역시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기계는 도움을 받는 정도지 보조 역할을 하는 그 기계를 가지고 몇 %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거는 기망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속아 3년간 모인 투자자는 만여 명. 대부분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액만 350억 원에 달합니다. 대표님은 이게 사기가 아니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거지 코인 사기하고는 전혀. 참다 못한 투자자들은 올해 초부터 경찰에 이 업체를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대표 구모 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50대 직장인 A씨는 2년 전 이 업체에 1억 4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큰돈이라 고심했지만 인공지능이 대세라는 지인의 열띤 설명에 넘어갔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세화되는 시대가 되었구나. 이런 투자 금융 분야에도 이런 게 적용이 되구나. 30대 직장인 B씨도 지인 소개로 1,4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인의 부모님이 소개했다는 말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의 아버님이 직접 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얻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셔서 아드님한테 그걸 알려주신 거고 아드님이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피해자가 만여 명까지 늘어난 데는 이런 식의 이른바 그물망 영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 명을 끌어들이면 수익을 2% 이상 더 준다고 유인했는데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입니다.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인들을 끌어들이게 한 겁니다. 한 10억을 넘어 제가 이렇게 가입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카드값을 못 막아가지고 완전 신용불량자가 다 되고. 일부 투자자는 설명회까지 열고 자녀를 끌어들이라는 비법을 전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님이도 1년 전에 천불로 스타트를 시켰어요. 이달부터 나오는 돈이요. 약 배당금만 2억 정도가 나와요. 매달. 하지만 배당금은커녕 원금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해서 작성한 서류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업체 측은 이달까지 원금 반환 일정을 알려주겠다 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투자자들은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국내 대기업이 개발했고 1000% 수익을 보장한다. 한 업체가 코인 투자를 권유하며 홍보한 내용입니다. 특별 할인가에 판매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아간 뒤로 업체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란 광고도 거짓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장되지 않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도해 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올해 들어 3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사기 수법도 더 정교해졌습니다. 조작된 코인 가격 그래프와 잔고를 입력한 허위 사이트로 투자자들을 유도해 믿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업체로 송금하게 하는가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허위 약정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을 통한 코인 투자 광고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거래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코인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여부는 반드시 해당 거래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오를 주식을 콕 집어준다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어떻게 입게 되는 건지 예방법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이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도 혹시 주식 투자하십니까? 예,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받아보셨겠네요, 저런 문자. 예, 저런 문자 하루에도 몇 건씩 받고요. 근데 저는 거의 이제 무시하기 때문에. 무시한다는 거는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걸 텐데 그렇죠. 이 주식 리딩방이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방이에요? 예, 보통 이제 주식 리딩방이라는 거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들 잘 모르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을 이끌어준다라는 의미에서 리딩, 그리고 뭐 주식 종목이나 정보를 읽어준다라는 의미에서 리딩. 중의적인 의미가 있군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편하게 리딩방이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이건 법률상으로 보면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종목에 어떻게 투자하라 이렇게 자문을 해주는 건데 그렇죠. 앞에 유사가 붙은 유사 투자 자문업과 그냥 투자 자문업과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살펴보면요. 유사 투자 자문업은 기본적으로 신고제예요.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전화 거죠. 변호사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거의 없고요. 전문성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고 투자 자문업은요. 등록제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좀 엄격합니다. 예를 들면은 주식회사여야 하고요. 투자 자문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일정한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투자자와 이해 상충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그런 엄격한 요건 하에 투자 자문업 등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영업 방법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유사 투자 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만 일방적인 영업만 할 수 있어요. 근데 투자 자문업은 1:1 자문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투자 자문업이라고 무조건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업 범위 그 이상의 것을 했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사기 유형을 좀 살펴볼까요? 예, 유사 투자 자문업,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리딩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첫 번째 유형은요. 1:1 개별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리딩방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인 투자 성향에 맞춰서 특정 종목을 추천해 준다거나 매수 타이밍을 정해준다. 그러면 이제 불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 리딩방에 들어가 보면 1:1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서 뭔가 특별 대우를 받는 바람에 더 혹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이때 등장하는 게 이 특정 애널리스트를 사칭하는 거. 저희 프로그램에 나온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정말 이런 문자 때문에 사칭하는 문자 때문에 정말 몸서리 친다고 하는데 이런 거 법적으로 걸면 문제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충분히 문제가 되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정보, 그러니까 누가 이걸 운영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근데 전문가를 사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이게 뭔가 주식을 해서 대박의 꿈을 안고 있는 분들이 이런 주식 리딩방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이게 왜 돈으로 이제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가입비.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요. 그러니까 리딩방의 두 번째 사기 유형은 우리가 가입비 먹튀를 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액의 가입비를 내는 거예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정보를 줄 생각이 없는 거죠. 정보를 주지 않고 먹튀를 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내가 가입비를 날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주식 리딩방 문자 보면 처음에는 무료라고 그렇게 보통 고객을 유인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은 그런데요. 이게 어느 단계에서 가입비를 내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1단계는요. 그냥 무작위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그럼 내가 그걸 보고 호기심에 들어가면 이제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럼 거기에서 무료로 정보를 많이 줍니다. 근데 이때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수익을 봤다. 그러면은 그거에 혹해서 그다음에 이제 3단계 VIP 회원방으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고액의 결제를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선 사라진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는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애초에 내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 없었다. 리딩방 영업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불법 원인 급여를 그러니까 부당 이득을 얻은 거잖아요. 그 리딩방 업자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아니면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게
쉽지는 않겠네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누군지 네. 잘 모르잖아요. 네, 보통 이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네. 사실상 소송이나 형사 고소하기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태를 보니까 그들은 애초에 무슨 수익을 내려는 목적이 없고 사람을 낚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첫 번째 유형인 경우예요. 가입비 먹튀하는 경우는 애초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고 리딩방인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일정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물량 넘기기라고 하는데 뭐 선행 매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 리딩방 그 운영자가 먼저 자기가 매수를 해요. 특정 종목을. 그러면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사도록 이제 권유를 하는 거죠. 주가 올리려고요. 그렇죠. 그러면 시세를 약간 조정하는 셈이 되는데 사람들이 사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먼저 파는 거죠. 그럼 자신은 수익을 내고 그 리딩방 회원들은 뭐 이제 고점에 물리거나 그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투자금만 날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잘못하면 주가 조작, 시세 조정 이런 데도 같이 연루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시세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선행 매매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시세 조정이나 주가 조작까지 연루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 근데 제가 그게 리딩방에서 이 사람들의 정보를 믿고 들어갔다가 손실을 봤다. 이때 그 손실분을 뭐 환불받거나 그럴 수 있나요?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 그 부분은 사실 환불받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 자체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손실 자체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은 그 손실분 이거 환불을 대행해주겠다 이런 대행업체들이 좀 가끔 보이던데 그런 거 괜찮습니까? 예, 이제 그런 대행업체는 고액의 가입비 낸 것을 환불하면 반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대행해준 업체들이 가끔 있는데 사실 대행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또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거죠. 성공 보수. 그러니까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든 학법이든 간에 이 정도로 유사 투자 자문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다면 좀 당국에서 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당국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이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금융위원회의 인원수는 적고 이런 우후죽순으로 이제 리딩방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히 규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요, 이 당사자들. 리딩방을 내가 경험했거나 그런 분들이 이런 불법적인 뭐 선행 매매나 그런 1:1 뭐 상담을 제공한다.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디다 신고하면 돼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인이라는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활용을 할 수 있고 신고를 하면은 그 일정한 성과에 따라서 포상금도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상금도 준다. 또 요즘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수익의 압박을 느낀 분들이 이런 리딩방을 좀 손실을 만회하려고 기웃기웃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주의 요망입니다. 지금까지 호모이코노미쿠스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